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면서도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피해야 하나? 아니면 계란이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뇌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하나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먼저 계란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제외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계란 하나에는 약 77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6g, 지방 5g 정도가 포함되어 있죠.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모두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계란 흰자의 체내 흡수율은 94%로 다른 단백질 식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고기를 드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란은 비교적 잘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눈의 호위 무사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눈 질환이 완전히 예방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조금 복잡합니다. 핀란드에서 22년 동안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와 치매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스페인에서 2만 5천 명을 21년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었지만 지중해식 건강한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계란 섭취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계란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이 건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란을 먹는다고 치매가 무조건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이 매일 스스로 만드는 콜레스테롤은 1000mg 이상입니다. 계란으로 섭취하는 양은 우리 몸이 만드는 양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적게 만들고 적게 먹으면 더 많이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계란을 적당히 드신다고 콜레스테롤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는 콜레스테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섭취에 따라 혈중 수치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일주일에 4~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파트 소, 계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조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날달걀이나 반숙이 영양이 더 좋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삶은 달걀은 물이 끓은 후 10분 이상 삶으세요. 달걀찜은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익히세요.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동안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건강한 분 기준으로 2~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의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 샐러드만 먹었을 때와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항산화 성분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달걀 1.5개와 함께 먹으면 3배, 달걀 3개와 함께 먹으면 무려 9배까지 흡수율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달걀을 지렛대 삼아서 채소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달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요리가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의 루테인과 달걀의 지방이 만나면 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추입니다. 근육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조심해서 드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달걀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흰자의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급적 노른자 섭취를 줄이세요. 세 번째,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2개 정도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네 번째,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단백질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달걀도 고기만큼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입니다. 특히 흰자는 완전히 익혀야 소화가 잘 되고 노른자는 적당히 익혀야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겨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와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찬물에 담가 보세요. 바닥에 눕듯이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입니다. 끝이 살짝 올라오면 며칠 된 달걀이고 완전히 뜨면 오래된 달걀이니 드시지 마세요. 달걀을 미리 깨서 보관하지 마세요. 껍질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깨뜨리는 순간 이 보호막이 사라져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달걀은 조리 직전에 깨서 사용하세요. 또한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겉을 물로 씻으면 보호층이 씻겨나가서 오히려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리 직전에 가볍게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간 달걀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살모넬라균이 침입할 수 있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달걀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달걀을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당분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내피 세포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서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달걀을 먹은 사람들이 점심에 최대 470칼로리까지 덜 먹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달걀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달걀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당뇨가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달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달걀은 분명 영양가 높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은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돕는 하나의 식품일 뿐입니다. 천천히 적당량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우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